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수성찬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우 이거 시원하다. 맛있다. 이거 사신 거예요? 네. 아, 난 한 건 줄 알았어. 아유 뭐야. 손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준비했습니다. 손님 오신다고 또 열심히 한 요즘은 줄 손님 오신다고 열심히 맛집 알아본다니까. 아, 그래? 아유 유행을 몰라. 알았어. 배달 음식이 맛있구나. 그럼요. 대세를 알아야지. 근데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 부산인데 여기는 양주인데 네. 어떻게? 직장은 서울이고요. 부산에 양질의 직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부산이 지금 인구로도 인천에 밀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서울이 좀 더 나아서 서울로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왔다는 소리잖아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리하면. 옥정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옥정은 서울에 살다가 서울의 주거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제가 가진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열악한 환경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곳을 살려고 찾다 보니 경기도로 가야 되고 경기도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옥정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옥정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셨구나. 네. 아 근데 맥주 맛이 진짜 죽인다. 이 왜? 맥주 어디 거야 이거? 제조한 거예요. 제조. 아 실장님 또 제조한 거야? 네. 아 제조는 실장님이 응, 이게. 술은 제조해야지 맛있지. 서울이 직장인데 출퇴근은 힘들지 않으세요? 아, 제 직업이 그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여서 여기서 옥정에서 자차로 서울 직장까지 25분에서 30분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지는 않습니다. 옥정의 첫 아파트는 그러면 어디셨어요? 옥정의 첫 아파트는 리젠시 빌란트. 그러면은 전세 월세 분양 어떤 걸로 오신 거예요? 이사 다니는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네. 그냥 아예 분양을 받아버렸습니다. 정확하게는 피 주고 산 거예요. 아, 피 주고 사셨어요? 예, 피 주고 샀습니다. 어디 아파트를? 란트. 란트를 네. 피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때 800 달라는 거 네. 100만 원 깎아 달라 해가지고 700 주고 샀습니다. 아, 그때 그거보다 저렴한 것도 있었었는데. 많았죠. 200짜리도 있었고 뭐 300짜리도 있었고 100짜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700짜리 사셨어요? 근데 2, 300짜리는 동호수가 제가 마음에 안 들었고 700짜리가 소위 로얄동 로얄층 제일 마음에 드는 거여서 그냥 제가 시원하게 그냥 700 주고 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다들 깎으려고 생날인데 제일 비싼 거 사셨네요? 이게 제가 피를 주려고 살면서 다니다 보니까 네. 이 싼 거는 다 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피 주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골라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백 더 주고 그냥 진짜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원하는 집. 네, 로얄동 로얄층 그 몇백 더 주고 한 2, 300, 3, 400 더 주고 사겠다. 몇백 더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만 원, 200만짜리 널렸는데 700을 준 건 네. 정말 많이 쓴 거야. 근데 호구이거나.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건데 네. 그때 몇백을 더 준 게 그게 나중에는 2, 3천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통 프리미엄을 안 주려고 난리 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7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살려고 그러는데 800만 원짜리를 100만 원만 깎고 700만 원 주고 샀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왜 남 주는 걸 제일 배 아파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기본 덕목은 됐어. 맞아요. 근데 제가 경험상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네. 그 피 주고 사는 이 전매할 때는 여러분 제가 느낀 건데 좋은 물건을 골라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피 주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더 큰 효과로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 그거 네. 그거 마음에 든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고를 수 있다. 네. 그거 마음에 든다. 뭐 좀 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알아. 인테리어도 그렇고 좀 안다. 그러니까. 투자자를 위해서 건데. 네. 근데 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란트 입주할 때면 굉장히 초기예요. 네. 저 시범단지 쪽에 좋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기회도 많았는데 란트를 선택한 이유가 그때 제가 가진 돈이 한 2억? 2, 3천 정도가 있었는데 대출을 받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대부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대출 받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요. 예, 그 당시에도 아무튼 저는 대출 받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가진 한도 내에서 찾다 보니까 란트를 구입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구입해서 살아보니까 공원도 바로 옆이고 뭐 집 앞에 너무 산책로도 있고 그리고 새 아파트고 신축이고 뭐 모든 면에서 뭐 나무랄 데 없어서 그 주거할 때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파트가 직접 실거주하기 되게 좋아요. 진짜 네, 추천드립니다. 진짜 학교 예. 가깝고 네. 조용하고 네. 정말 좋지. 그래. 공원으로 또 둘러싸이고. 서울 구질구질한 데보다는 여기가 낫죠. 네. 그래서 옥정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그 서울에서 제가 가진 돈으로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건 너무 힘들고요.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건 빌라 정도밖에 없는데 빌라도 방 3개짜리 못 가. 이게. 맞아요. 아시다시피 이게 빌라나 그런 데는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하고 주차도 힘들고 그쵸. 차 빼기도 힘들고 맞아. 아, 주차가 힘드셨겠다. 아, 주차. 왜냐면 새벽에 출근해서 네. 새벽에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빌라는. 주차 스트레스가 심각했죠. 근데 아무튼 뭐 주거 환경도 그렇고 그 모든 면을 따졌을 때 저는 근데 성격이 또 깔끔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예. 보니까. 예, 그래서 깔끔 변태야. 제가 좀 합니다. 그 서울 아직 옥정에 왔을 때 이 깔끔하고 깨끗한 신도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은 옥정에서 이게 살고 있는 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또 도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질구질해도 서울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오면 불편하죠. 맞아요. 자, 건배. 그다음에 근데 여기는 중흥인데 중흥으로 상향 이동하셨네요. 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제가 가진 돈만 생각하면 란트도 뭐 더 말할 뭐 나위 없이 아주 좋았는데 돈을 모으면서 중흥이 이게 모든 대중교통이 모이는 위치이고 핵심 장소이고 그래서 이 중흥만큼은 정말 꼭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계속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더 좋은 상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중국 살아보니까 어때요? 제가 뭐 한 10년, 15년 뒤에는 언젠가 이사를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언젠간 이사를 가야지. 예, 근데 이제 중흥 바로 앞에는 중심상가가 있고 뭐 또 옆에는 뭐 공원도 있고. 공원도 있고 제가 나중에 어딜 가든지 간에 이만한 조건에 편한 곳에서 지낼 수 있을지 만족스러울지 자신할 수 없을 그건 만큼 그래요. 이게 중흥이 지금 보면 자 대중교통이 가장 가운데에 네. 몰려 있고 그리고 네. 역도 이제 이쪽으로 네. 생겼고 네. 그다음에 상가 편의성, 병원 뭐 너무 좋잖아요. 그다음에 네. 또 한쪽이 영구뷰가 나와요. 여기가. 그렇죠. 거기가 또 섬돌공원이에요. 그 앞에는 아파트가 못 들어섭니다. 지금 공원이고 주거 전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디를 가도 중흥 같은 그런 조건의 입지를 찾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리하면서도 쾌적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편리한데 쾌적한 데가 있겠어? 편리하면 시끄럽고, 그죠? 이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는데 중흥이 네. 딱 그런 입지인 거지. 어떤 곳이든 중흥만한 곳을 찾으면 있을 수는 있겠죠. 그치. 근데 이 굉장히 가격은 아니지. 예, 절대 이렇게 이만한 가격도 아니고 이게 쉽지도 않아요. 분양가 얼마였죠? 그때 제가 3억 한 5천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이야 대박이다. 대박이죠. 그때는 비싸다고 개지랄 했었는데. 욕 엄청 먹었었죠. 엄청 그때. 했었지. 예. 맞아요. 아유 좀 만족하시나니 다행입니다. 건배. 이제 2주택자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시적 2주택자를 갈지 네. 비과세를 하나를 받고 팔고 네. 아니면 그냥 2주택 다주택자로 갈지 네. 이제 이게 고민이겠죠. 고민이죠. 왜냐면 거래 절벽이 너무 심각하니까. 심각하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8년이 거래 절벽이고 안 8년이 비과세가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란트를 전세를 놓고 중흥 대출을 조금만 받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출 받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 아니야? 근데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은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만큼은 저 스스로 용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야 대단한 발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출 받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거 한 거잖아. 그렇지. 더 좋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알고 있었대잖아. 야 대박이다. 수 좀 따라봐. 자 제조 한번 하고 한번 마시고 해야 돼 이런 거. 제조. 자 제조 한번. 여기 제조. 저는 여기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맥주만 먹겠습니다. 얼어서 그렇구나. 아 진짜 제대로 시원하게 먹는 거네 얼어서. 자 제조. 자 건배. 그런데 내가 얘기를 듣자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아.
네. 일시적 2주택을 선택할 거냐, 다주택자인 2주택자를 선택할 거냐. 그것까지 내가 알겠어. 그런데 분양권이 하나 있다네. 네, 있습니다. 회천대방. 네, 있습니다. 야,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왜 상겨? 그거는 제가 예전에 그 사장님 영상 보고 해천대방을 굉장히 추천하길래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아, 가봤어? 진짜요? 네,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갔습니다. 가면 뭐 아, 알아? 진짜? 뭐 한 번 가본 게 아니라 여러 번 가보니까 알겠던데요. 아, 네. 가보니까 이거는 초역세권이고 신도시 초창기니까 뭐 그때 그 가격이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고민도 하지 않고 분양을 받았는데 운이 좋아서 당첨이 돼가지고. 근데 그러면 회천대방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해천대방. 왜냐면 허허벌판이라 그거 보기 쉽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죠. 그걸 구분하는 눈이 쉽지가 않아. 네. 왜냐면 눈으로만 보면 네. 뭐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신 거야 그거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네. 맨 땅이니까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네, 거지. 그래서 이제 LH 가서 계획도를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돌아다 보니까 보여요? 자꾸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계획도를 가지고 가서 몇 번을 가야 돼. 네. 몇 번을 가서 자꾸 확인하고 이게인가 저긴가를 자꾸 확인해야 되거든. 그런 거 보면 투자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가지고 있는 거야. 맞아요. 제 의견은 투자는 하나. 예. 가르쳐준다고 배우는 게 아니야. 맞아. 예. 근데 그 허벌판을 보고 저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다면 천당 밑에 분당도 공사판에서 시작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예, 다 공사판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기 란트 들어올 때도 허허벌판이었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허허벌판이었죠. 이제 허허벌판에 좀 익숙했구나. 익숙했지. 서울 사람 와서 보면 기절합니다. 허허벌판.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많이 복잡해졌어요. 3주택이니까. 3주택이니까. 자 아직까지는 란트 하나 등기 쳤고 이것도 등기를 쳤어. 지금은 자기가 일시적 2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근데 회천을 10월에 등기를 치는 순간에 3주택이 돼. 그쵸. 비과세는 없는 날라갔어.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인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이게 매도 타이밍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빙고! 그 매도 타이밍은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의 흐름이 워낙 급변하게 흐르기 때문에 이게 매도 타이밍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흐름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실거주를 하나 하고 2개는 투자로 하는데 안 되면은 전세 돌리고 월세 돌리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대출을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돈을 어디서 충당하실 거예요? 란트는 제가 그 전세를 이제 돌렸고 네. 전세를 났고 이제 그동안 옥정에서 지내오면서 모은 종잣돈 그러니까 어떻게 모았어? 월급쟁이. 정말 힘들게 모았습니다. 이 악물고 모았어? 이를 악물고 진짜 모았습니다. 그 모은 돈으로 이제 해천대방 등기까지는 겨우겨우 칠 것 같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네, 금리가 7%까지 갈 수도 있어요. 갈 수가 있죠. 그래도 그거 내고 본인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까지를 딱 세팅했다는 얘기네. 조금 많이 버겁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될 거는 같습니다. 네. 저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정말 예상 한두 잔만 먹고 그렇게 뭐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뭐 짠돌이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짠데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면서 정말 아끼고 있고 이제 금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7%가 됐다. 제가 7% 정도까지는 각오하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7% 넘어서 8%를 간다. 네. 금리가. 그러면 저도 봉급쟁이 인생인데 쉽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8%가 간다 그러면 저는 하나는 목숨 걸고 무조건 팔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분은 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자는 비관적 긍정론자예요. 맞아요. 일단 비관적으로 세팅을 해놔. 그쵸. 어디까지 견딜 수 있나. 맞아.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 놓고 그 한계를 넘어가면 그냥 바로 계획들을 실행합니다. 맞아요. 그게 뭐 손해가 나든 안 나든. 그러니까 집이 지금 란트, 중흥, 회천 대방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네. 어떤 걸 파는지는 또 그때 가서 봐야 돼. 그렇죠. 네, 그때 가서 봐야 돼. 네. 그런 거 보면 이분은 투자를 어디서 배우셨나?
그러게. 저 나름 혼자서 공부를 조금 이렇게 서적도 찾아보고 사서도 보고. 금리가 오르는데 무작정 버티는 거는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바보들인 거지. 지금은 너무 급격하게 움직여.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장님하고 제가 누누이 하던 얘기가 있었죠. 정책이 아니고 금리다. 네. 금리 다음에 정책이다. 금리가 너무 빨리 급변하니까 네. 작년에만 만약에 안 팔았다. 근데 급변하게 변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전략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맞아요. 작년의 전략을 가지고 올해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분처럼 자기의 마지노선이 어딘지를 딱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요때 7%까지는 괜찮아. 8%가 되면 내가 어떤 거든 처분한다. 이런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을 잘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 실시간으로 잘 따져 보셔야 되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란트를 전세를 줬는데 네. 계속 전세로 가실 건가요? 일단은 전세를 넣고요. 생각해 보니까 란트를 나중에 이제 조금 제가 자금 여유가 된다면 또 이 양만 거 모아야지. 월세를 돌리면 이게 오히려 수익률이 은행 이자나 상가 수익률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빙고. 예. 2억 지금 란트가 초반에 분양받은 게 2억이었는데 그럼 700까지 해봐야 2억 1,500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란트 월세가 한 80에서 뭐 그 정도 받는다 그러면 상가보다 맞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월세를 받다가 그 나중에 그 뭐 자금이 필요하다 싶으면 아파트니까 그리고 이게 소형 아파트지 않습니까? 덩치가 큰 건 팔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소형 아파트는 팔기도 쉬우니까 네. 나중에 자금이 필요하면 또 황금성도 좋고. 그렇죠. 예, 그래서 월세를 돌리고 뭐 또 자금이 필요하면 더 좋은 투자처가 나타나면 팔고 또 갈아타고 이런 생각. 예. 란트가 워낙 가벼워서 팔기가 좋아. 맞아요. 누구한테 배운 것 같은데? 그러게. 유료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겠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조금 합니다. 이렇게만 하니까 또 재수없다. 그걸 본인 입으로 얘기하니까 재수없다, 그지? 그러게 말이야. 아유. 근데 먹어야 뭐 되지, 제대로 그치? 먹어야죠, 그죠? 실장님, 네. 오늘 술맛 정말 좋지 않아? 아, 프리미엄 처음 먹어보네. 이렇게 얘기가 통하는 분하고 있으니까 뭐 언론에서 맨날 그랬잖아. 뭐 버텨라. 뭐. 아유, 뭘 버텨요, 미친놈들 버텨.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그럼, 하는 거지. 유연하게. 그럼. 유연하게. 부러지지 않게. 그럼. 바람이 불면 부른 대로.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거 하나 질문 한번 하려고.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네. 요즘 사람들이 네. 실거주와 투자 이거를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기에 네. 실거주 아파트와 투자 아파트를 구분을 하세요? 안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 네. 내가 좋은 집인데 가격이 떨어질까를 고민을 해. 걱정하고 막. 근데 나는 이 집이 너무 좋아. 근데 남들은 말려. 본인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경험상 저는 실거주와 투자는 지금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거주는 남이 어떻다 뭐 거지 같다 뭐 별로다 해도 가격이 떨어진다.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마음에 들면 그게 나에게 정말 맞아. 최고 맞는 집이고 투자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집. 그러니까 투자처로서 매력이 있는지 대중교통도 좋고 상가 편의성도 좋고 중심 상가도 가깝고 향후 발전성도 있고 그런 곳이 투자처로 해야죠. 그렇죠. 네. 네. 실장님하고 저도 사실은 대방 1차하고 대림 2편한 4차. 4차를 봤을 적에 우리는 실거주로 2편한 4차를 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당연히 가격은 1차가 높다고 유튜브에서 눈을 얘기했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짧은 투자는 네. 투자로만. 네, 그렇죠.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요? 그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살기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가격이 안 오르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께서는 그 아파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가격이 맞아요.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은 그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익숙한 것 뿐이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파트가 투자처로서 큰 메리트가 없는 곳이에요. 아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셨네. 그런 건가요? 네. 저도 그래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네. 가격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비싸든지 많이 상관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투자는 굉장히 냉철해요. 네, 냉철해야 돼요. 투자는 계산이 계속 두들깁니다. 네. 근데 투자로 보는데 이제
12월 달 되면은 해천대방에 입주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이제 해천대방을 해천대방에서도 뵙겠네 우리하고. 네, 뵙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해천대방은 투자처로서는 정말 정말 좋은 아파트예요. 네, 그리고 그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는 많은 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정리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내가 이거 조심해. 굉장히 위험한 네, 발언이야. 괜찮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가격은 흔들려도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빙고. 해천대방 같은 그렇게 좋은 곳 그리고 또 특히 중흥 같은 이렇게 좋은 곳은 가격이 흔들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세요. 분명히 좋은 가격으로 돌아옵니다. 야, 저 오늘 굉장히 재수없는 소리 했어요. 네. 옥정 주민들이 이제 쌍욕을 할 거야 이제. 네, 제가 옳은 소리를 하면 욕을 먹습니다. 제가 좀 재수가 없습니다. 자, 재수없는 그대를 위해서 건배. 건배. 오늘 좋은 시간 가졌고요. 네.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네. 투자로 들어간 아파트는 투자로만 보고 내가 실거주하는 아파트는 돈 문제를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돈 때문에 있다. 그것처럼 불행하면 또 어디 있겠어. 오늘 이분이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처음에 분양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싸게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오늘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은 굉장히 재수없는 투자자분을 보셨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재수 없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재수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남들이 잘 되면 재수없습니다. 예. 그러면 욕을 하도 조금만 살살 욕해 주세요. 살살 욕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처받는 스타일이구나. 네. 마음이 약해가지고 상처받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네.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